안녕하세요. 지역에서 원더풀 라이프를 살아가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만나보는 첫 번째 시간, 나빌레라 이정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 사실 학생 때부터 약간 창업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창업과 학생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이제 창업 플러스 대학 생활의 노하우를 네. 오늘 한번 알짜배기만 네. 쏙쏙 모아서 네. 파헤쳐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알짜배기만 쏙쏙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나빌레라 소극장하고 예술 네. 단체를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두 개나 운영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도 같은데 사실 나빌레라라는 이름이 굉장히 예쁘게 들려요. 아. 조금 소개를 해주신다면? 아, 네. 일단 왜 나빌레라로 이제 짓게 되는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정말 저희 돌아가신 교수님이 그냥 지어주셨어요. 그냥 못한지.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그래서 그냥 만들어진 이름이니까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할까 해서 중요하죠. 어떻게 중요하죠. 근데 이 나비가 되는 과정을 보니까 이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기까지에는 1%만 살아남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지역에서의 청년들 모습인 것 같아.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사실 어떻게 보면 창업도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번데기에서 버티고 나비가 되면 뭔가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버텨서 진짜 아름다운 나비처럼 지역에서 창업을 성공하는 그 아름다운 나비가 되자. 네, 사실 아까 그 소극장과 단체인데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아, 일단 저희가 총 3가지의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일단 공연 예술 단체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연극을 해서 저는 이걸로 돈을 벌어야겠다 해서 공연 제작으로 일단 사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술 교육, 교육 사업 같은 거 아이들 가르치고 프로그램 제작하고, 세 번째는 이제 지역에 행사들이 많잖아요. 지역에들 마을 행사라든가 그런 행사 기획, 이렇게 총 3가지의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로컬 크리에이터는 어떤 네.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네. 지역의 어떤 특화 컨텐츠를 잘 연결해서 네. 뭔가 사실 이제 지역이지만 이게 결국은 이제 글로벌화도 될 수 있는 사실 작지만 거창한 어떤 꿈을 꾸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이 홍성 지역에서 네. 이런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와 관련해서는 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일단 굉장히 로컬 콘텐츠라고 하면 되게 분야가 많을 것 같아요. 저희는 문화 쪽이라고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어디는 음식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떠는 예쁜 카페를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좀 문화 콘텐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 저희도 지역성을 좀 많이 넣으려고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홍성에는 김자진 장군, 이응노. 근데 그런 역사를 과연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리고 많이 도전도 해봤어요. 진짜 실제로 많이 만들었었어요. 맞아요. 제가 그 공연도 보러 가고 했었잖아요. 네, 많이 만들었는데 네. 근데 3년이 지난 지금 상태에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대표적인 지역 문화 콘텐츠 사례를 보면 엄마 까투리라는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엄마 까투리 애니메이션 굉장히 분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과연 지역성이 있을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 엄마 까투리가 그냥 지역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지역에 그게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이니까 1화 있고 2화 있고 3화 4화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화 정도만 지역에 관련된 게 나오고, 그래서 저는 지역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원재료가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 원재 음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고기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럼 고기 질은 우리 창업가고, 그 고기에 뿌리는 조미료는 지역성이라 생각해요. 문화 콘텐츠는. 네. 그래서 우선 우리 원재료부터 잘 만들어야 된다 생각해요.
굉장히 본질에 대해서 아주 잘 지적을 잘 해주셨네요. 만들고 컨셉은 사실 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냥 지금 지역 문화 콘텐츠를 분석했을 때는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무조건 이응로, 뭐 김자진 이런 것들을 중심되게 만들지 말고 일단 우리가 중심이 되라. 저는 우리가 잘하는 걸 해야 되지 않겠나. 사실 거기- 억지로 너무 네, 막 억지로 너무 넣으려 만들려고 해요. 하는 느낌이 네네. 있다는. 우리가 잘하는 거에 있어서 그거를 넣어라. 라는 거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렇죠. 컨텐츠의 어떤 재해석이 가능하니까요. 네네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청년마을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마을은 이제 외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체류 기간을 주고 지역의 숨은 매력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홍성의 청년마을은 5개 팀이 모여가지고 만든 사업인데 저희는 식품 창업가로 활동을 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식품팀으로 참여하셨다면은 그 이름이 있겠네요. 회사 이름이. 저희는 와우네라는 네, 사업체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럼 와우네가 어떤 일을 했는지 뭐 유기농 이런 아이템이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는 지역의 홍성의 유기농 채소를 이용한 샐러드 정기 배송 사업을 운영을 했었어요. 홍성은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돼서 유기농 채소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채소를 저희가 직접 수급해서 저희가 제조하고 직접 배송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역민들한테 직접 문고리에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는 과정 동안은 굉장히 재미있었나요? 네, 좀 저는 그래도 재밌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들을 잘 버텼던 것 같아요. 제가 창업을 19년도에 해서 원래 처음에는 19년도에 대학생 아침밥 먹기 프로젝트로 시작을 해서 20년도에는 원래는 다양한 아까 메뉴로 시작을 했다고 했다가 20년도에 샐러드라는 메뉴로 구축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 계기가 로컬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된 거였는데 그때 딱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저희가 원래 주 타겟이었던 대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다시 개강을 하면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배달을 시작하기로 했었는데 학생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배달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남는 기간 동안에 뭘 하게 되지?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때 지역에서 그런 강의를 듣다가 만나게 된 농부님들 그분들하고 좀 많이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농장에 가게 되고 그분들이랑 모임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진짜 홍성이라는 지역에 별로 매력을 몰랐었거든요. 홍성이 별로 학교를 다닐 때는 막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안 했었고 제가 가봤자 여기 읍내 좀 가보고 아니면 진짜 멀리 가면은 뭐 남당항 좀 거기 가봤는데 홍동이랑 장곡이라는 데를 가본 거예요. 그리고 뭐 농장에 가서 그분들이랑 같이 놀기도 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막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하는 가치관 같은 걸 들어보니까 그때 딱 뭔가 나 이분들이랑 같이 이 지역에서 살고 싶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가치관으로 이 짓는 농작물을 가지고 나도 이분들이랑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 농산물로 우리가 샐러드를 만들어 팔자라는 결론이 도출됐고 그래서 원래는 타겟이 대학생이었었는데 그래서 지역민으로 훨씬 넓혔어요. 그래서 샐러드라는 음식을 만들어서 지역민들에게 배송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한 4년이 지났잖아요. 홍성에 정착한 지. 네. 그렇죠? 그럼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 좀 어떤 큰 변화가 있다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실 진짜 처음에 창업했을 때는 이 경험을 가지고
좋은데 취직해야지. 정말 세속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랬었고요. 지금 생각해서는 지금은 그때 창업을 했기 때문에 좋은 곳에 내가 잘 정착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변했어요. 그러면 창업을 그래도 다른 친구들이랑 다른 경험을 선택한 거잖아요. 취업을 바로 하지 않고 좀 반대인 것 같은데 네. 창업을 하고 다시 취업을 했는데 네. 그래도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없나요? 저는 사실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아까 전에 공모전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하고 싶었던 말이랑 똑같은 건데 일단은 해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지금 저희 나이 때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막 너무 막 망하거나 그럴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업을 해서 망하더라도 아직 30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30이 아니고 막 크게 막 정말 큰일 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이제 창업해서 사실 폐업까지 생각하고 휴업을 했지만 아직 30이 안 됐기 때문에 더 다른 일을 해볼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일단 창업을 고려한다면은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또 이것이 안 됐을 때 대안도 많이 찾아본 다음에라면 해볼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해보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패션 디자인학과 졸업하시고 로컬 콘텐츠를 기획하고 뭔가 제품도 개발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17년부터 창업을 학생 창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두 번째 창업을 2022년도에 시작하게 됐고, 네, 홍성에는 이제 12년도에 청운대학교를 입학하면서 처음 2년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디퓨저, 뭐 방향제 막 이런 거 만드신다고 아, 네네네. 들었어요. 그 혹시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디퓨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아니야 이거? 그죠? 네, 이거는 네. 이제 이거는 재작년에 만든 이제 스프레이형 방향제고, 처음에 창업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만들었던 제품이 그 디퓨저를 만들었었어요. 그 백월산, 오소산, 용봉산을 모티브로 해서 디퓨저를 하나를 만들었었는데 그때를 이어서 지금 맞아요. 제가 그때 용봉산 사용해 디퓨저 보셨나요? 썼었어요. 아, 대표님네 제품이었군요. 네네네, 저희 거였습니다. 샀어요. 그러니까 그땐 네. 디퓨저였고 이거는 네, 그걸 이어서 이제 스프레이 형태의 방향제고, 편하게 룸 스프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그래도 이렇게 짧게 네.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먼저 소개해드리는 이 제품은 도라고 하는 향이고요. 도라고 하는 향은 홍성에 있는 해양자원인 죽도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향입니다. 죽도에 가면 이런 향이 나냐는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죽도라는 곳을 처음 방문을 하게 됐을 때 알게 된, 혹은 이제 그로부터 느껴지는 그런 감정과 어떤 키워드들, 대나무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을 활용해서 조향을 한 향이고요. 그래서 이제 도 같은 제품은 죽도답게 조금 시원하면서 깔끔한 향이 나고 대나무의 향이 느껴지는 향으로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뭔가 개발된 제품이 꽤 많을 것 같네요. 지금 이 향으로만 따지면 6종류가 이제 개발을 한 상태고요. 향을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또 해주시면, 보여드리자면, 네. 네네네, 소개해드리자면 이게 이렇게 총 6가지로 담겨져 있고, 첫 번째 만들었던 거는 이제 시리즈로 저는 생각하진 않았지만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백월산, 그다음에 오서산,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용봉산, 교수님 맡아보셨다던, 그리고 약간 의도한 건 아니지만 산을 만들었으니 바다를 또 만들어 보자 해서 죽도, 여기 이제 국리, 국리라고 해서 이제 홍성에 있는 또 바닷가 중 하나고, 그다음 농촌, 이렇게 해서 총 6가지를 지금까지 만들어 왔고요. 이제 교수님이 쓰셨다고 하셨던 디퓨저, 그다음에 룸스프레이, 올해는 또 이제 차량용 방향제로 또
카텍이라고 해서 이렇게 룸밀에 거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그거 준비 중이시죠? 네네네. 그러면은 창업을 해가지고 좀 좋은 게 있다면 사실 젊은 청년들이 창업하는 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어떤 거를 뭔가 이렇게 시도해보고 싶다, 뭐 만들어보고 싶다 했을 때 좀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갖춰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정신 상태나 그런 것들이 갖춰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내가 좀 이런 게 소비자들에게 통할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뭐 내 서비스나 혹은 상품이 그런 걸 테스트를 직접 해볼 수 있는 그냥 약간 다르게,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자면 학생 때는 말 그대로 약간 과제하는 느낌이라고 치면은 지금은 과제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진짜로 내가 이거가 잘 해서 이거를 잘 만들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생각을 하니까 좀 그런 한 두 점이 창업을 하고 창업한 이후의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성을 브랜드에 녹이고 싶다라는 말씀과 사실 네. 지금까지 개발된 제품도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떤 거에 더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약간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는 지역성을 계속 가져가고 싶은 거는 유지하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좀 친환경적인 요소를 지금도 이렇게 플라스틱을 안 쓰고 유리병을 쓰는 것도 물론 세척은 해야 되지만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하거나 혹은 다회용으로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유리를 선택한 것도 있고, 패키지 또한 이제 대나무나 사탕수수로만 만든 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친환경적인 요소를 계속 놓치고 싶지 않고 그걸 계속 스며들면서 우리 브랜드는 로컬 브랜드이지만 그러면서도 또 홍성군이 유기농업 특구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연계해서 좀 연관성 있는 지역성의 브랜드 좀 녹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네. 행복한 여행나눔이라는 회사도 창업하시고 네. 요즘은 또 홍성 DMO 단장님까지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굉장히 능력자시 분을 모셨네요. 네.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보다는 아무튼 하면서 능력이 좀 생기는 것 같고요. 네. 저는 관광경영학과 공고학번으로 입학했다가 16년도에 졸업을 했고, 졸업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오다가 15년도 때 저랑 마음이 맞는 친구들하고 같이 창업을 해서 좀 여기까지 이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창업한 것 같네요. 아까 졸업 연도보다 창업 연도가 빠른 거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하게 됐었던 거는 이제 여기 홍성이 이제 농촌이다 보니까 농촌에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제 관광객들 많이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행사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됐었고, 이렇게 20, 30대를 어떻게 하면 이제 또 홍성으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떠올랐던 답은 이제 게스트하우스였거든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도 이제 같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게스트하우스는 지금 다른 형태로 그 문당항 환경 농업마을이라는 곳에서 숙박을 따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여행사는 더 나아가서 홍성을 어떻게 하면 좀 관광 도시로 좀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가지고 관광을 그러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DMO라는 이제 사업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그거는 데스티네이션 매니지먼트 오거네이제이션이라는 뜻으로 지역 관광에 추진하는 조직을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5년 동안 홍성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준비하면서 제가 대표님한테 물어봤었잖아요. 네. 정말 젊은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네. 창업을 하면 네.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네. 했을 때 네. 굉장히 네. 좋은 네. 얘기 해줬거든. 정말 그랬나요? 돈 벌 수 있을까? 네. 아무튼 그거는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창업해가지고 가장 좋은 거? 아까 살짝 얘기한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뭐 제일 좋은 건 재밌는 분들을 많이 알게 되는 거. 네. 그러니까 취업한 친구들이 얘기할 때는 이제 좀 스트레스 받는 이제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창업해서
굉장히 저한테 영향이 많이 미치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확실히 훨씬 더 크게 따르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시킨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만족도가 큰 것 같습니다. 네. 후회는 안 하시는 것 같네요. 후에요. 전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오히려? 네. 그, 늦추지 말고. 네. 그러니까 대학교 오히려 1학년 때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좀 망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쿠야. 그러니까 제가 아는 이제 창업해서 성공하신 분들은 대부분 한두 번씩 망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뭐 10번을 망해보신 분도 성공을 더 많이 하셔서 전 어렸을 때 빨리 많이 망해봐야 나중에 좀 이렇게 성장하기 더 좋은 환경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20살 때는 이제 실패한 거지 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패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실패의 지름길인 창업을 20살 때부터 많이 해본 사람이 뭐 30대 때 또는 40대, 50대 때 훨씬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좋네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망해보시길 할 수도 없고. 저는 40살 될 때까지는 좀 망해보는 게 제 목표예요. 네. 멋있다. 네. 그럼 앞으로의 쫄쫄 고민은 망하지 원래- 않고 쫄쫄 망하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그래도 망해보는 게 그래도 제 목표입니다. 어떤 준비를 더 하면 좋아요? 혹시 학생들이? 아직까지도 저는 딜레마이기도 한데 그거를 되게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잘 공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업 초창기에는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매출도 잘 발생 안 하고 일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나를 잘 되는 것 마냥 자꾸 얘기하기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많았는데 요즘은 난 이게 잘 안 돼. 또는 이게 너무 어려워를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공유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이제 좀 해결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많이 이야기하고 네. 해결책을 같이 찾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여행 상품 한 건도 못 팔았어요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풀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그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답을 주세요. 또는 도와주세요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저는 이 지역 안에 살아가는 거나 창업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물어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도. 네. 요즘 뭘 물어보세요? 요즘 뭐 제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쓴 이제 사업 계획서도 이렇게 하면 되겠냐 했을 때 이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지 소비자를 위한 건 아니지 않아.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홍성이랑은 안 맞아 이런 얘기도 하셔서 계속 수정해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네. 어쨌든 전 관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그러니까 51% 이상은 좋아할 만한 어떤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 게 제 그런 또 방향 같아서 좀 많이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외식업 분야도 하시고 로컬 푸드 케이터링 홍성군 자영업자 모임 대표님까지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네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영학과 01학번이셔서 네, 경영학과에서 이렇게 많이 하시나요? 네. 경영학에서는 뭐 모든 게 다 경영이기 때문에 일을 벌리는 일들을 다 열심히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시고 계시니까 하나씩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하는 일들 중에 하나는 지금 10년이 넘게 하고 있는 것 중에는 커피오감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커피오감은 지역의 로컬 푸드를 활용해서 케이터링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푸드를 활용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좀 창출해 나가고 지역의 축제에서 맛있는 것들을 선보여서 외지 관광객들이 오셔서 먹을 수 있게끔 선보이는 일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H테이블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끼리 모여서 지역에서 우리가 벌어들인 수익금의 일부는 다시 지역에 재환원 해보자 라고 해서 봉사도 하고 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기획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경영학과인데 사실 푸드 이런 쪽으로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원래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근데 직접 하신 공부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론부터 그리고 현장 그리고 뭐 유튜브, 잡지책
그런 것들을 되게 다 보고 그다음 좀 실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플레이어를 들어가서 조금 남들보다 더디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만큼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음식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전공자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거를 좀 더 접목시킬지에 대한 메뉴 테스트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커피 오감을 창업하신 건가요? 네네. 아, 근데 청년 이슈도 하셨었잖아요. 네, 지역에서 창업보이센터에서 창업한 팀들이 몇 팀 있었는데 서로 다 모르는 사이였어요. 근데 다들 이제 젊은 나이인데 주말 되면 다 없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인사를 하면서 주말인데 어디 가세요? 했더니 서울 가요, 천안 가요, 뭐 대전 가요, 쇼핑하러 대전 가요.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매주 주말마다 돈 쓰면서 나가지 말고 지역에서 우리가 한번 재미난 거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청년 창업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회의를 하다가 그럼 우리가 지역에서 뭔가 재미난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자. 우리가 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힘들었던 거, 불편했던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가면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좀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지역에서 꼭 외지로 나간 게 아니라 지역을 바탕으로 뭔가 지역에서 남아서 우리 후배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홍성 청년들 이슈라는 단체를 만들었었습니다. 홍성에 청년들이 있고 이 친구들이 이슈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뜻에서 이슈라는 단체를 만들고 그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청년이 끝날 때쯤 졸업하셨습니까? 네, 딱 끝내고 이제 물려주고 저 이제 중년이 돼서 뭘 할지를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청년에 대한 정책 같은 것들을 지역에서 되게 많이 발굴하고 과제들을 막 쏟아냈을 때 이제 나도 이제 중년이 됐을 때 뭘 할까라는 고민했는데 중년 단체를 만들까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중년 단체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왜요? 다들 이제 좀 여유가 있으시니까 뭔가 재미난 것들을 안 만들지 않을까? 근데 코로나가 되게 깊기가 돼서 되게 자영업자들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도 자영업자니까 자영업자들이 힘들지 않고 뭔가 재미난 것들을 기획해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분들한테 우리 같이 모여서 하나의 모임을 만들고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지역의 자영업자 친구들이 힘들지 않고 뭔가 재미있게 이뤄나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해서 H테이블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부도 하시고, 네. 그렇죠? 봉사활동 많이 하시고. 그 자영업자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럼 우리가 뭘 할까를 고민했을 때 각자 기부를 하지 말고 우리가 모여서 기부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각자 만든 음식을 가지고 그걸 모여서 꾸러미 박스로 만들어서 지역의 소외계층 아이들이나 장애인분들 그리고 노인분들한테 주면 어떨까라는 이야기가 통일이 돼서 매년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 때는 모여서 선물을 나눠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3년 차가 됐을 때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약 50명의 자영업자들이 모이고 100가정에게 네, 나눠주고 다 같이 산타 복장 입고 재밌게 우리도 가서 배달하자라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제 경험이 많으시니까 혹시 창업하면 좋을 아이템, 팁 뭐 이런 거 주실 거 없나요? 아이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 있나요? 그 전에 지역에서 뭘 원하는지를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에서는 분명히 청년이었고 일을 해야 되는데 청년이 없다. 그럼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어떤 거를 필요로 할지 청년들이 고민하면 아이템들이 정말 많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도 지역에서 한두 가지 일을 하지만 지역에서 일을 하는 분들 중에 한 가지 일을 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도 지역에서 분명히 뭔가 뭘 필요로 할까를 고민하면 그런 걸 창업을 하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뭔가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는 이제 로컬에 뭔가 기반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대표님은 혹시 뭐 이제 지역성을 브랜드에 녹이고 싶은 어떤 플랜이 있으신지? 10년 동안 커피 호감을 운영하면서 로컬 푸드를 활용해서 먹거리를 되게 많이 내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너무 일찍 내보내지 않았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때 초창기에 준비했던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내 사이클을 돌려서 다시 해보려고 그러고 그때 많은 실패를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홍성에 소, 돼지, 닭이 유명한 걸 알고 한우를 가지고 한우 토스트를 만들었었어요. 그거를 지역의 축제에 내보냈었는데 정말 많이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한 10년 전이다 보니 그다음부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지역의 마늘과 지역의 한우를 다시 좀 결합해서 지역의 먹거리들이 이제 점점 강세가 되고 있으니 이제 좀 만들어 볼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식빵 사서 내가 이렇게 만든 거 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면 좋겠지라는 것들을 이제는 지역에서 정말 빵도 만들고 그 빵을 가지고 토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보내면 어떨까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네, 드시러 오십시오. 방송 영화 영상학과를 졸업하시고 최근에 그 영상 콘텐츠 제작이나 영화나 드라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혹시 요즘은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요즘에는 제가 영화랑 광고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영화는 지금 제작 투자가 끝난 설경구 선배랑 하고 있는 상도라는 거를 제작 이번에 준비하고 있어요. 제작 투자가 끝나서 뭐 캐스팅도 거의 완료가 됐고 지금 아마 내년에 아마 개봉이 될 것 같아요. 올해 여름에 이제 바짝 촬영이 다 끝내놓고 지금 그것 때문에 좀 정신이 없고요. 이제 투자 완료 단계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자체 홍보 영상들 이제 회사에서 또 직원들이 열심히 또 만들어주고 있고 그래서 많이 정신없이 바쁩니다. 예. 그럼 홍보도 좀 하시죠. 네네. 저희는 2011년도에 청운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광고 홍보 영상이라든지 드라마 또 영화라든지 다양하게 미디어 콘텐츠 관련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프로필이 영화 감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가 요즘 제작 투자 쪽으로 많이 제작사로 많이 방향을 전환을 많이 했고요.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아트 대표 노부성입니다. 학교 다닐 때 그러면 그런 현장에서의 경험도 많이 쌓으셨던 건가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학생 때, 이제 1학년 때는 못 모르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뭐 엑스트라 같은 것도 많이 하죠. 그리고 교수님들 작품이라든지 교수님이 소개해주는 현장 작품을 학생 때 많이 참여했던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인도라든지 식객 뭐 이런 작품을 참여하면서 현장을 다 파악했던 것 같아요. 이런 팀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촬영팀, 편집팀, 조명팀, 스태프들, 제작팀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또 이 안에서 그 수십억의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이 장비들은 어디서 또 렌탈을 해서 가지고 오고 이 시장을 다 그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학생 때. 이게 여러분들한테도 해주고 싶은 말이 학생 때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야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경험들을 많이 해야 졸업을 하고선 그런 기회들을 창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 같아요. 졸업을 하고 준비를 사회에 뛰어들게 되면 그 준비 과정이 너무 길어요. 학생 때 그런 걸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창업을 해서 가장 좋은 건 뭐가 있나요? 창업을 해서 가장 좋은 건 제가 처음에 창업을 해야 된 계기가 동기부여를 해주신 교수님들이 계셨고 그래서 영상으로 넌 가야 된다라는 제 스스로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창업을 하게 된 건데 창업을 하는 목적이 뚜렷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영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작품을 만들고 내 작품으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뭔가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다. 내 작품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되게 컸어요.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투자해서 내 작품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다라는 게 커서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도전하려고 해도 사실 뭔가 사업 자금이나 이런 거에서 어려우면 도전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돌파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다른 문제인데 요즘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도가 저희가 12년 전에 했던 거랑 했을 때보다 국가 제도나 행정 제도가 너무 좋아졌어요. 창업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게 되면 뭐 중기청이라든지 노크만 하고 있으면 창업 작업을 대주더라고요. 또 제가 직원 중에서 타 지역에서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청운대 졸업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랑 4, 5년도 같이 일을 하다가 부모님이 좀 아프셔서 고향에 내려가서 이쪽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업을 제가 도와주게 됐는데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라의 제도가 창업을 할 수 있게 전세금을 사무실을 대주고 장비를 살 수 있게 장비를 할 수 있는 돈을 또 대주고 있고 그리고 혼자 일하기 어려우니까 인력을 대주는 2년 동안 월급을 주는 제도도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지금 구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창업을 제가 도와주면서 그거랑 저랑 같이 알아보면서 그 시스템 구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질문이 들어와서 한 것처럼 많은 선배님들과 교수님들께 이런 얘기를 제 자문을 계속 받으면 길은 열려 있다. 길은 있고 손잡아줄 사람들은 있다. 그러면 혹시 이 로컬에서 뭔가 활동하는 거와 관련해서 이 지역성에 대한 고민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역에서 로컬은 저 영상하는 사람 제 생각에는 로컬은 지금 K-팝, K-컨텐츠가 되게 해외에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저한테 로컬은 대한민국 같아요. 영상하는 사람은. 왜냐하면 세계 시장에서 그 흐름과 영상의 느낌과 컬러와 이거를 빨리 파악을 하고 이 이미지가 대한민국에서 시장에서 성공을 해서 해외로 나가야 돼요. 영상들은. 요즘에 뭐 콘텐츠 같은 게 되게 발달이 돼서 유튜브라든지 해외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 영상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더 그래서 되게 많이 해야 되고 시장 파악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유행이라든지 그리고 요즘 나오는 컬러, 계절에 맞는 변화, 요즘에 유행하는 느낌과 컷의 변화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로컬은 대한민국은 로컬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컬화를 지향하시는 거네요. 네네. 네. 문화예술 콘텐츠부터 영상, 여행, 로컬 푸드와 관련된 분야에서 창업에 도전하고 멋진 삶을 살고 계신 우리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했던 6인 6색 원더풀 창업 라이프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서운대학교 로컬 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창업 라이프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